오늘은 통계 분석 2라는 거를 해볼 건데, 그래서 목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상관 분석에 대해 배울 겁니다. 상관 분석이 뭐냐? 변수 두 개가 있을 때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선형적이라 하면 직선, 그러니까 차수로 따지면 1차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 왜 하냐? 목적이 세 개 정도 있습니다. 변수 간의 관계 파악, 변수 간 관계의 강도 파악, 세 번째로 변수 선택의 적절성 파악 등이 있는데, 아마 위에 두 개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밑에 거를 조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변수 간 관계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예시로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데이터가 있을 때 기온이 높을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높고 기온이 낮을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에 최대 기온이 찍혀 있고 Y축에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찍혀 있습니다. 아, 눈으로 언뜻 보니까 대충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수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아,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비례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수 간 관계의 강도 파악인데, 보통은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수치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히트맵, 그러니까 열 지도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더 붉고, 좀 더 어둡고, 밝고, 이런 걸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옆에 이 오른쪽에 히트맵을 보시면은 매스 스코어, 리딩 스코어, 라이팅 스코어가 있어요. 당연히 수학, 국어, 뭐 쓰기 이렇게 각 과목의 성적 데이터인데요. 매스는 라이팅보다 리딩과 더 강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 히트맵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매스 스코어에 대해서 세 가지 값을, 물론 저희는 지금 값을 알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밝은 거는 매스 그 자체고요. 그러면은 매스는 매스와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딩과 라이팅 중에는 누가 더 연관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조금 더 색이 밝은 리딩이 조금 더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오른쪽 바 인덱스를 보시면은 제일 밝은 게 상관계수 1이고 어두워봤자 0.84예요. 이제 공부도 하는 사람이 잘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똑같이 리딩, 라이팅이 어느 과목과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더 높은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수 선택의 적절성 파악입니다. 학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무언가?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진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상관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다중 공선성이 뭐냐? 저희는 회귀 분석을 할 때 모든 변수들이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건 회귀 분석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독립 변수들이 사실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회귀 분석이 제대로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다중 공선성인데 보통 분산 팽창 요인 값으로 다중 공선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러면은 만약 분산 팽창 요인 VIF 값이 10 이상이다. 라는 건 10이다의 의미는 특정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였을 때 나머지 독립 변수들이 해당 변수의 90%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어, 변수가 독립 변수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종속 변수가 y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x1부터 x10까지를 통해서 y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회귀 분석의 기본인데 y를 x10으로 대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x1부터 x9까지를 통해서 x10을 예측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경우에 x1부터 x9이 x10을 90%만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VIF의 값이 10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데이터가 똑바르지 않다. 혹은 회귀 분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조금 적어놨고요. 그래서 상관계수에 대해 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변수 간 선형적 관계 정도를 수치화한 것. 상관관계가 세다, 약하다를 얼마나 세냐, 얼마나 약하냐, 애초에 있긴 한 거냐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상관계수 R이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상관계수가 0일 때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성적 히트맵인데요. 각 칸에 상관계수를 찍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죠? 매스는 사실 리딩과 조금 더 상관관계가 강하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계수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두 변수가 연속형일 때 사용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이고 분산과 공분산을 사용을 한다. 그럼 이제 공분산이 뭐냐? 두 개 확률 변수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값이다. 잘은 모르겠는데 두 개 확률 변수가 얼마나 선형적인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수학 수식은 저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분산 값이 음수이면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나타날 거고 값이 양수이면 조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듯이 나타날 거고 만약 0에 가까우면 얘가 조금 동그랗게 혹은 아무 규칙도 없이 흩뿌려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있는데 얘는 앞과 가장 다른 게 앞에는 연속형 수치들 값 그 자체를 상관계수 계산에 사용을 했다면 얘는 그 값이 아니라 그 값의 석차를 사용을 합니다. 석차라고 하면은 두 값이 1등은 1등끼리 비교하고 2등은 2등끼리 비교하고 뭐 가장 큰 값은 큰 값끼리 비교를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학 석차와 영어 석차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때 있다. 그래서 이상치에 덜 민감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0.84고 피어슨 상관계수는 0.67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1이고 피어슨 상관계수는 0.88이에요. 왼쪽 그림에서는 이상치가 조금 있어서 피어슨 상관계수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근데 왼쪽 그림에서 피어슨 상관계수가 좀 낮게 나오는데 이상치에 덜 민감한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0.84로 값이 조금 높게 나오죠. 상관 상관 분석, 상관 계수에 대해 잠깐 배워봤고 회귀 분석이란 게 있어요. 정의를 보면은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한 뒤 적합도를 측정해주는 분석 방법이다. 음, 아마 EDA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서 넣어놨습니다. 우선 회귀 분석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를 따져야 되고 독립변수냐 종속 변수가 몇 개냐 모델 차수는 얼마냐라고 따지셔야 되는데 처음 보셔야 될 거는 모델 차수가 1차이면 여기 선형이란 이름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모델 차수가 1차이면 선형이 붙습니다. 여기서 선형이 붙고요. 그러면은 단순 선형이랑 다중 선형이랑 뭐가 다르냐? 바로 독립 변수의 개수입니다. 좀 넘어가서 그럼 독립 변수가 뭐냐? 당연히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i고요.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값이 변하는 i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는 뭐 원인 변수, 설명 변수, 결과 변수, 반응 변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선형이 회귀 분석 중에 한 분야인데 관련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알 수 없는 데이터 값을 예측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이다. 모르는 값을 예측하고 싶다. 어떻게? 선형적으로. 그럼 단순형 회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단순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 변수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선형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차수는 1차겠죠. 단변량 단순 선형 회귀는 독립 변수 한 개, 종속 변수 한 개구나. 다변량 단순 선형 회귀는 독립 변수가 한 개,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다변량이란 말을 씁니다. 이름이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데 수식을 보시면 y는 wx 플러스 b 꼴이에요. 차수 1차고 공속 변수가 하나입니다. 다중선형 회귀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단변량 다중선형 회귀는 독립 변수 두 개 이상, 종속 변수 한 개. 다변량이면 다시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을 뜻합니다. 아마 단변량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y 값이 하나 있고 x1, x2, x3 쭉쭉 가서 xn까지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관 분석이랑 회귀 분석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온이 높으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기온이 높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안 되겠죠? 할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회귀 분석에서는 그 가정을 성립하게 만듭니다. 독립 변수가 변하면 무조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측이란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미묘하게 다르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회귀 분석 중에 아까 범주형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 봅시다. 네, 수치형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었는데 범주형일 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럼 로지스틱이 뭐냐? 독립 변수를 이용해 데이터가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은 0부터 1 사이의 연속형 값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분류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확률이 0.7이 나왔을 때 임계값, 내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값이 0.5라면 0.7은 0.5보다 크므로 1, 반대의 경우에는 0으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는 연속형이고 분류는 이산형이다. 로지스틱 회귀는 확률을 계산해서 분류로 사용을 한다. 참고로 분류는 범주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물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어, 리니어 리그레션, 단순 선형핵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파란 점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빨간색 직선을 찾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파란 점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진짜 원하는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로지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곡선을 찾아야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론 여기까지 하고 코드를 조금 보겠습니다. 코드 다 열어주셨으면 볼게요. 일단은 사이파이 라이브러리의 스티치 모드를 자주 사용을 할 거고 시각화할 때 필요한 PLT랑 여기 시어본 SNS라는 걸로 잘 불러와 주시고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npl 랜덤 해서 100개씩 생성을 해요. 그러면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먼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스탯이라는 모듈에서 피어슨 r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고 값을 이렇게 두 개 넣어주면은 밑에 출력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처음에 스태티스틱, 통계량이라는 뜻인데 0.15의 피어슨 상관 계수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뒤에는 p-밸류인데 혹시 경영 통계 다들 배우셨나요? 그러면 p-밸류가 뭔지를 아시는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어만 상관 계수는 스피어만 r이라고 적어주고 원하는 값 두 개 적어주면은 알아서 상관 계수를 구해준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보스턴 데이터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boston.csv 파일을 pd.readcsv로 읽어와 주시고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찍어보니까 중 14개쯤 되나요, 컬럼이? 아무튼 몇 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의 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14개가 있네요. 이 데이터들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건 주택 가격을 원해요. 제일 아래에 있는 CMEDB. 저희는 주택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를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그를 위해 독립 변수들이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주택 가격이다. 그러면은 변수 간 상관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우선 내가 원하는 어, 원하는 컬럼들을 펄스라는 변수에 담아주고 나는 피어슨 방법을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계산할 거야 라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상관계수가 나오는데 범죄율과 집값이 얼마나 상관계수가 있냐라는 걸 보고 싶어요.
당연히 이제 범죄율이 오르면은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을 했는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8이 나왔어요. 일단 음의 상관관계죠. 근데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다음 p 밸류를 봅니다. p 밸류가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요, 무의미한가요? 저 값을 믿어도 될까요? 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p 밸류 아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p 밸류가 지금 8.7 어쩌고가 아니라 8.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붙은 겁니다. 이게 2의 마이너스 20이 10의 마이너스 20승을 곱해준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이제 히트맵을 한번 그려보자. 가장 상관관계가 높을 때 1이고 그러니까 파란색이고 낮을 때 빨간색으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한눈에 여러 값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 10번에서 스페어 플랫을 찍고 데이터 프레임 넣고 어떻게 그릴지 조정을 해준 건데요. 화면이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들 파일에는 이게 한눈에 보이시죠? 그래프들이. 네, 그러면은 어, 모든 컬럼들에 대해서 상관 계수, 데이터와 상관 계수를 통한 회귀 분석 직선, 뭐 회귀선 그 값을 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뭐 코드 어떻게 쓰시는지는 GPT랑 놓으셔도 되고 쉽게 쉽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택 가격이랑 방 개수를 스캐터 플랫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건데요. 스캐터 시어본에서 스캐터 플랫 쳐주고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정의한 데이터 프레임 사용할 거다. X축에는 RM 방 개수를 넣고 Y축에는 주택 가격을 넣어줘. 마커는 점으로 색깔은 블루 파란색으로 투명도 0.6으로 해줘 라고 하고 제목을 설정해 준 다음에 plt.show 찍으니까 X축, Y축 하고 뭐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럼 여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주택 가격이 방 개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방 개수가 많으면 주택 가격도 높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단순히 적용해 갖고 뭐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죠. 그 다음은 주택 가격이랑 빈곤층 비율. 이번에는 X가 바뀌었고요. 아, 주택 가격이 빈곤층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팔릴까라는 실습이 있어요. advertising.csv 파일 읽어와 주시고 보시면은 TV, 라디오, 뉴스페이퍼에 사용한 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세일즈, 매출액입니다. 공속 변수, 독립 변수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주시고요. 히트맵이랑 페어플라 찍어보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우선 히트맵부터 네, 세일즈에 대해서 가장 높은 상관 계수를 가지는 건 TV. TV의 광고를 더 많이 하면은 조금 더 매출에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페어플라 한번 찍어봤고요. 그래서 상관관계 해석. TV 광고와 어떡하네. TV 광고와 판매량 사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고 TV 광고를 많이 하면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분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어레인지로 1부터 1, 2, 3, 4, 5를 찍고 여기서는 2부터 6까지 값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x랑 y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시각화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찍히게 되는데 이 상관 계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mp.cov라는 놈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고 상관 계, 공분산을 출력을 해보고 상관 계수도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분사는 700쯤 되는데 우리 상관 계수를 보니까 0.9인 것 같아. 그래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놨습니다. 처음 거는 2x2 행렬을 찍히고 2x2 행렬에서 실제 공분산을 가져오려면은 저렇게 인덱싱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 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율키독스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공부할 때 많이 봤던 페이지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율키독스 뭐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는 시각화 그런 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서플랫이랑 엑시스 같은 개념들도 나오니까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로지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부족했는데 로지스틱이 어떻게 분류로 하고 왜 선형이랑 얘기를 같이 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p 값을 보면 얘는 그냥 확률이에요. 당연히 0과 1 사이고요. 그 다음에 오즈라는 게 나와요. 오즈는 얘가 참일 경우랑 거짓일 경우를 이렇게 1 빼서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걸 오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사이예요. 예를 들어 p가 확률이 매우 높아서 1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분모는 매우 작아지고 분자는 1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무한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로짓은 뭐냐? 그냥 거기다 로그 씌운 겁니다.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모델이 우리가 실제로 예측하는 값,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실제로는 로짓을 예측을 해서 그 임계값, 아, 확률을 반환하면 임계값에 따라서 0과 1로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는 그냥 단순하게 수식이고요. 우리가 실제 예측하는 거는 오즈랑 로지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선형적으로 예측을 한다. 그래서 통계분석 2 시간에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분류에 효과적이니까